네, 안녕하세요. 불독입니다. 자, 오늘 7월 27일입니다. 7월 27일 오전장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리플이 현재 920원대 마이너스 0.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움직임이고요. 자, 어제 새벽에 FOMC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자, 어제 뉴스와 함께 좀 더 짚어보면서 앞으로 리플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새벽에 금리 인상이 있었죠. 자, 예상대로 0.25% 베이비 스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사실 이 0.25 베이비 스텝이 나올 것이라는 거는 다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불확실성이 사라진 거죠. 자,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전체 코인 시장이 약반등을 하는 듯 싶더니 파월 의장의 연설 때문에 다시 상승분을 내려놓으면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왜냐하면 파월이 9월 달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동결할 수도 있다.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보통 주식이나 코인에서는요, 어떤 호재나 악재가 있으면 자, 이게 보통은 시장 가격에 미리 선반영이 됩니다. 자, 선반영이 되는데, 자, 시장에서의 원래 시나리오는요, 사실상 이번에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올해는 금리 인상이 없다. 요렇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어제 반등 규모가 엄청나게 올랐을 겁니다. 자, 그런데 10월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동결을 할 수도 있다. 자, 일단 파월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끼는 모습을 좀 보여줬던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 이게 불확실성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불확실성이라는 이야기는요, 코인 시장에 굉장히 좀 안 좋은 부분이고요. 자, 상승을 하려는 움직임을 다 이렇게 누르는 자, 그런 하방 압력을 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런데 리플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상황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자리이긴 한데, 일단 새벽에 이야기했던 파월 의장의 발언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하면서 움직일 것 같고요. 자, 하지만 지금 개인적으로 이 박스권 하단이죠. 이 박스권 하단 밑바닥 다지기를 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이 밑바닥만 잘 다져진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반등이 무조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간별로 나눠서 매수를 하면서 모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거는 어느 구간에서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될지.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 어느 구간에서 분할로 익절을 해야 되는지. 자, 분명히 주가는요, 상승이 있고 조정이 있고 다시 한번 또 상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조정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N자형 패턴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자, 이 구간별로 수익을 줄 때는 어느 정도 좀 챙기셔야 되는 거고요. 조정을 받을 때는 다시 사서 조금씩 모아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어느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중 조절까지 자세하고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010-6531-7908. 자, 여기로요, 문자로 숫자 2번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분할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비중 조절까지 실시간으로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추가적인 뉴스를 조금 말씀드리면요. 7월 달에 리플과 스텔라, 솔라나 투자펀드 운용 자산 규모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리플 같은 경우는 33.2% 정도 증가한 6,570만 달러가 상승을 했던 부분이고요. 자, 이번에 리플의 판결에 대해서 리플의 비증권 판결 영향으로 나름대로 좀 좋은 영향이 전반적으로 깔리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자, 물론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최근에 리플이 추가적인 상승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자, SEC가 2주 내에 리플 판결 항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요것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게리 겐슬러의 입장이 굉장히 좀 난해합니다. 항소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항소를 포기를 할 수도 없다. 자, 실질적으로는 약간 그런 입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항소를 바로 포기를 한다라고 하면요, 지금 바이낸스랑 코인베이스, 비트렉스 등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소송이 걸려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부분이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내번 판사는 리플과 SEC한테 합의 일정을 조율해서 통보를 또 하라고 했습니다. 자, 사실 뭐 지금은요, 항소를 미리 하느냐
아니면 합의 일정을 조율을 해서 빨리 제출을 하느냐. 자, 이 부분이 지금 SEC 입장에서는 굉장히 딜레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사실 SEC의 속마음은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합의로 끝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와 소송이 걸려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순히 합의를 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하지만 SEC도 일부는 승소 판결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자, 합의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2주 내에 항소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 합의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겁니다. 항소가 2주 내에 안 나온다. 자, 이러면 무조건 다시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요, 나중에 이렇게 급등을 할 때 추격 매수 고점에서 하지 마시고요. 자, 안전한 구간에서 분할로 구간별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은 사실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로 들어오기에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은 끝난 부분이고요. 자, 지금 차트적으로 보시더라도 자, 급등이 한번 나오고 나서 지금 조정과 횡보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고 난 다음에 지금 거래량이 엄청나게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RSI 지표도 보시면요, 과매수 구간에서 58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기에 굉장히 좀 좋은 시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4시간 봉으로 좀 바라보게 되면요, 지금 상당히 볼린저 밴드가 좁아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자, 이 말은요, 조만간에 크게 한번 변동성이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변동성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 제가 무료 카톡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료 카톡방에서는요, 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 좀 같이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다른 보유 종목 보유하신 분들도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카톡방 참석은 간단합니다. 상단에 010-6531-7908. 자, 위에 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2번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카톡방 링크도 같이 좀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제가 무료로 진행한다고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저도 같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매수 매도 관점을 같이 공유를 하는 부분이고요. 자, 무료로 진행하는 만큼 여러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